검사 출신은 좀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통일교 변호인단은 이제 초호화 군단을 꾸렸죠.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 오광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는 비밀 법률 자문단에 합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이제 검찰에 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힘을 막 휘둘고 검찰에서 나오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죠. 나는 이걸 보면서 뭐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다 뭐 이런 얘기 똥이나 싸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정확합니다. 공익적 마인드를 찾아볼 길이 없는데요. 이런 초호화 검사 출신들이 통일교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그 통일교 교인들이요 특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통일교 내부 제보자가 한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 통일교 내부 제보자가 이번 시위가 한학자 총재 소환 일정 8일에 소환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소환 일정에 맞춰서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 중순경까지 최대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이 일단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신도를 동원해서 힘을 과시해야 한다라고 자문을 해줬다. 이 자문의 결과가 지금 시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검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조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우신가요? 누구야?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명으로. 많이 자랑스럽습니까? 공익의 대변자, 검사 출신들. 아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그렇게 있고. 말하지 마십시오. 매번 내가 얘기하지 앉으라 소리가 비슷하다고 자꾸 서지 말라고.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와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그냥 보통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솔직히 좀 고통스러웠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 그리고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다. 와 나는 정말 못 견디겠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 아니에요. 악의 평범성. 검사 나는 변호인이기 때문에 돈 받고 변호를 했을 뿐이다. 나는 나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 개개인의 윤리 아닙니까? 그 직책으로서 갖고 있는 윤리고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윤리고 뭐 이 사람이 나는 통일교 신자고 나는 이 사람이 참 어머니라고 생각해. 뭐 이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본인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믿음의 영역이 돼버리니까. 근데 정말로 공익을 평생을 연구를 했고 공익을 위해서 검사 생활했고 한때는 공직도 넘봤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누구 뭐 어디 만화 짤 맞다나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액수였다 뭐 이런 거였는지 어쩐 건지는 참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선 아무리 변호사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과연 이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을 지킨 건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은 억울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하게 방어합시다. 이런 거는 변호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것도 내 신도들이야. 내 자식들이잖아. 자기네들 말대로 따지면 참 어머니니까 내 자식들 모아가지고 나 억울하니까 여기에다가 사람들 모으게 해. 이거를 변호사가 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검사님 지금 그 오광수 이런 사람들은 김호수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적 시스템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렸고 거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권력이고 거기서 나오는 가치 그러니까 밖에서의 지금 수입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떤 일정 부분의 가치를 받아서 수입료를 받을 텐데 그 가치마저도 공적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하면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다가 사실은 무리를 일으켜서 중도 조기 탈락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뭐 한 2달 됐나? 예,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수입료를 많이 준다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거는 제가 맡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안 맡았어야지. 이게 피해가야지.
근데 아니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내란하고 싸웠던 김용남 변호사도 쭈뼛쭈뼛하면서 갈 거야. 돈 많이 주면. 그나마 쭈뼛쭈뼛. 여기는 공직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내란과 싸웠는데도 쭈뼛쭈뼛하면서 가고 아마 욕 먹을 겁니다. 그것도. 근데 이 사람들은 공직에 있었잖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수사했던 사건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이 종교단체 사건이었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 동원을 해요. 근데 이게 일당 받고 동원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질이 틀려. 그렇죠. 그래요? 가리질 않아. 물불을 안 가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종교단체고 그 종교단체가 신도도 많고 힘이 세다고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다. 내가 통일교보다 교세가 훨씬 작은 종교단체 수사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통일교 정도 사이즈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특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몇 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또 이 계획 짜고 또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 동원해서 뭐 이렇게 방법만 알려주면 사람 동원을 종교단체만큼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니, 검사님 말씀드리니까 더 열받네. 자, 봐봐. 검사 경험으로 야 종교단체 수사 힘들더라. 저기서 압박하면 힘들더라. 알아. 아니까 그걸 돈 받고 조언을 해줘? 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내가 그런 것 같잖아. 듣기에 따라서는. 아니, 저는 제가 지금 변호사 한지 저 7년 됐거든요. 저는 이런 사건은 변호사들도 수임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저는 뭐 의뢰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욕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잘못 아니더라도 이 법조 불신이라는 거는 법조계들이 다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책임 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는 이 변호사 선배님들한테 뭘 배워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사고는 자기들이 다치고 제 또래에 있거나 저보다 더 젊은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바깥에서 한 건 한 건 수임하기가 요즘 진짜 힘들거든요. 사건이 잘 수임이 안 돼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전관들은 자기 명함 팔아가지고 이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오광수 그리고 김호수 강찬호 지금 3명만 나왔잖아요. 네. 전 이자들 용서 못합니다 평생. 선배는 무슨 선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관예우의 가장 저제 끝판왕이거든요. 비양심의 끝판왕인데 이 3명에 우리가 관심이 다 집중된 사이에 다른 전관예우자들은 또 웃고 있어요. 전 그게 더 화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 마치 그 악어떼들 잡혀 나갈 때 얼룩말 한 마리가 잡히거든요. 나머지 얼룩말들이 다 도망가요. 살려고. 이 3명만 정관예우하는 게 아니다. 전 이 부분도 전 같이 지적하고 싶고 그냥 법조계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들고 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팔아먹고 정의를 갖다가 장사하는 게 지금 모든 영역에 지금 편만한 건데 저는 법조인들부터 이건 정말 종아리 걷고 다 두드려 맞아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강조하면 여기도 레벨이 있어요. 오광수 3등, 강찬호 2등, 그리고 가장 저는 죄질이 나쁜 게 저 김호수라고 봅니다. 왜? 김호수는요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분이요. 맞습니다. 자기 사무실 옆방에 대표 변호사가 지금 그 특검팀에 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특검보 중에 또 통일교를 수사를 해. 통일교 수사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통일교 의뢰인을 맡아서 이 짓을 한다. 와, 이게 진짜 이 최악 김호수 아니야? 총장은요. 저는요 이 3명 포함해서 진짜 이거 변협에서 제발 듣고 있으면 저 징계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요 라이센스를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장롱이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장사를 죽을 때까지 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해요. 저런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이건 또 위원 또 먹물들이 또 위원 얘기하겠지. 위원이라고 하면 또 아니 저는 검찰총장 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거를 하고 나가면은 변호사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위원이라고 하시겠지 뭐. 아니 그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제 공증사무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증인 자격을 주고 주로 이제 공증이라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갖고 오면 그 공증인이 내용 확인하고 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일반 사건 수임은 하지 마라. 그리고 공증만 해라. 그래서 이제 이른바 퇴임 이후에도 먹고 살기에는 해주는데 사건은 수임하지 말고 요거만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제도 만들면 또 위원이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전관들에 대한 개혁 금지는 아이디어로 늘 나왔던 얘기예요. 네. 안 돼서 문제입니다. 저는 심지어 검사장 이상들 뭐 검사장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고위직에 지냈던 법조인들은 저는 아예 선거도 출마를 전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전 하나 오늘 더 나가겠습니다. 해. 지금 변호사협회에도 제가 속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잘 안 내거든요. 그럼 변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목소리 안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요즘 드냐면 운전면허증 우리가 다 갱신하거든요. 네.
네. 근데 왜 변호사 자격증은 젊을 때 따가지고 평생 누립니까? 전 제 라이센스지만 운전면허도 갱신을 해요. 갱신해. 10년, 20년마다. 예. 저는 변호사 단체도 이제 이렇게까지 목소리 안 내고 네. 이런 정관예우 앞에서 물론 저랑은 딴 세계 얘기지만 같은 이해 당사자로서 네. 이쯤 되면 저 이제 변호사 자격증도 저는 갱신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아무튼 검사 출신은 국회의원 못하게 해야 돼. 저기 과거에 한 번 했던 사람은 예외로 해주고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또 그 와중에 그것도 또 빼. 아니 근데 진짜 국민들의 궁금하다. 복주불신을 생각을 해요. 지금 거론된 그 변호사들이 이런 비판이나 욕을 먹을 거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면서도 이 사건을 수임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근데 25년 전에 내가 그 종교단체 사건 수사할 때 그때도 정관 변호사들이 많이 붙었었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님이 수사할 때 예. 정관이 많이 붙었어요. 그 사건이 좀 되게 재밌다. 저 앞서서 수사하던 검사도 있었고 그걸 제가 물려받아서 또 계속 했던 사건인데 사건이 좀 큰 사건이었어요. 나 무혐의 이러면 터졌겠지 뭐. 아니야. 내가 아니요? 그때 다 그 양쪽이 패가 갈려 갖고 싸운 건데 양쪽 다 구속하겠다고 의견을 냈다가 제가 날라갔어요. 내가 갑자기 인사이동이 나갔고 날라갔어. 와, 다른 그래요? 쪽으로. 혹시 본인이 그냥 무리한 의견을 내신 거 아닐까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내가 날라갔지. 근데 그때 정관 변호사들이 받은 수임료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요? 무지무지하게 이게 25년 전이야. 20년. 그래도 저희는 느낌은 알고 싶으니까 단위만 얼마예요? 단위. 25년 전에 얼마? 그거는 어차피 무슨 사건인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아니, 사건이었어. 아니. 근데 대략. 25년 전에 그 정도 액수였는데 얼마인데? 야 이번엔 진짜 얼마 받았어? 그러면 그 전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어떻게 추정하고 계세요? 이번 수임료. 25년 전보다 공 하나 정도 더 붙지 않았을까? 아니 하룻밤 도박에 600억을 쓰시는 분인데. 그냥 추정을 한번 얘기를 해. 우리가 감이 없으니까. 그냥 대략. 아니 추정이니까 이번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큰 거 한 장이 정말 얼마인데? 큰거 한 장이 나오더라고. 아니 큰 거 한 장은 1억이잖아요. 아니 그 한 장 말고 25년 전에 10억 단위고 지금 100억 단위. 아예 100억 단위. 아니 그러니까 100억 단위죠. 이 정도. 이번에 100억 단위라고? 제가 봤을 때 100억 단위일 것 같아. 아니 뭐 하여튼 이건 추측의 영역이지만 그럼 100억 원어치 욕해야 돼. 나는 또 10억에 맞춰서 욕했지. 아니 근데 이게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익에 반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다 징계해서 라이센스 뺏어버려야 되죠. 100억 단위라고? 시장으로 조란시키는 사람들 시장을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 100억 단위가 그렇게 추정된다. 25년 전에 그 사건에 보니까 5개, 10개를 받은 변호사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지금까지 오강수를 욕을 했거든. 예. 오강수. 오광수. 인간이면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의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맨날 거기서 끝나요. 네. 그래서 제도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건 뭐 5강수 아니라 6강수가 와도 이거 그냥 100억이면 한다니까 욕 먹으면 너무 크네. 너무 커.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로 정리해야 돼. 사람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 인적 쇄신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으로 안 된다니까. 또 맞는 얘기네. 이게 그쪽으로 한번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또 경험이 자, 있는데 경험 얘기합니다. 내가 변호사 갓 개업했을 때요.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부장을 하다가 갓 개업을 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 이제 노조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노조 위원장이 회사하고 붙었어. 근데 내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잘못한 거야. 네. 그래갖고 내가 그 노조 위원장 하는 친구를 변호를 했는데 와 하는 사건마다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회사가 잘못한 것 같은데 붙는 족족 깨져. 근데 나중에 국감장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 회사 쪽의 변호인이 당시로서는 제일 센 변호사였더라고. 근데 그때 수임료 100억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사건 할 땐 정말 답답했어요. 아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건마다 안 되지? 그 친구 사건은 정말 모든 게 안 돼. 하는 족족. 그래서 정말 답답했는데 안 돼. 이 나라 나중에 그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이거 매불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진짜 이게 혹시 1960년대 영화에 마부라는 영화 아세요? 마부.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마부. 모르세요? 몰라요. 마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한 집안이 있는데 한 집안이 너무 많은 갈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갈등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큰아들이 고시 합격하고 끝이 나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그 영화에서는 고시 합격인 거야. 네. 고시 합격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네. 근데 왜 제가 마보다는 영화를 이야기하냐면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기억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1960년대 당시에 굉장히 큰 상 많이 받았고 그리고 2020년대에 이 영화가 블루레이로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들 개개인의 머릿속에 이 고시나 이 공직에 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 있어요. 네. 그 고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시를 통과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다는 거는 엘리트가 된다는 거는 엘리트는 선택 받은 자라는 뜻이지 네. 자기가 어떤 그거를 획득한 자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트로피가 아니야. 네. 내가 고시에 합격했고 내가 어떤 법조인이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회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걸 획득하고 내가 그걸 따낸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내 권리야.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돼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는 사회가 그게 너무 오랫동안 베이스 안 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베이스에 박혀 있는 박혀 거예요. 있어. 그거는 검사들 머리만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일반인들까지 예. 그걸 용인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 오강수 욕하지 마세요. 오강수 욕할 거 아니야. 이런 오강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든 이 제도 시스템 이걸 이게 근본이다 진짜. 그렇죠. 우리 네. 사회 전반이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됐죠. 아니 이미- 그러니까 이게 예. 전관 비리가 나쁜 게 뭐냐면 이놈 전관 예우 받는 얘만 돈 먹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돈을 먹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대한민국 공익이 무너진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아니 이놈이 그냥 돈 먹고 그냥 배불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탄생한 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욕하지 마세요. 아니. 욕을 해야겠는데. 잠깐만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욕하지 마. 윤석열. 아니, 윤석열 욕은 해야지. 욕은 하는데. 오늘 셔츠 나왔다. 아니. 근데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특검 팀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맞아요. 네. 민중기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전에 판사할 때 배석 판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모 씨라고. 네. 지금 통일교 이 한학자 변호인단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최근에 민중기 특검을 25분 동안 만나고 왔어요. 네. 왜 만납니까? 민중기 특검? 아는 관계였고. 민중기 특검이 판사로 있을 때 배석 판사를 판사였고. 그런데 네 만났고. 변호인단에 합류했어요. 그 만나면 안 돼. 그거 최근에- 오해받아. 최근에 민중기 특검을 25분 동안 면담을 하고 왔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오해받는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가 아까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게 보여요. 중요하잖아. 사실 민중기 특검님 우리가 칭찬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그걸 만나시면 안 되죠. 사실 저는 이제 아직도 칭찬하고 응원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건을 보면 변호사가 검사 만나고 온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예요. 내가 사건을 하는데 변론을 하는데 변호사가 만난다. 이거는 프로세스인데 이 정도 국가적인 사건에서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을 못하면 예. 그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예. 문제 아주 심각한 거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변호인인데 내가 이상한 변호인이야 내가 검사를 만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게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 판단할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친분이 있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배석 판사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정관 변호사에서 몇 천만 원 몇 억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근무한 건 맞는데 둘이 밥도 안 먹었대.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친하다는 뜻은 아닌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나만 해도 보십시오. 뭐 이게 뭐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나만 해도 내가 괜히 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것 같으니까 오늘 최강욱 의원 출연을 취소시켰잖아요. 네, 나만 네. 해도. 예. 나만 해도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엄중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특별검사라 민중기 특검입니다만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변호인이 검사를 만난 게 아니고 변호인이 검사장 내지는 맞아요. 적어도 검찰총장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검사는 그냥 일반 수사검사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예. 변호인은 예를 들어서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뭐 파견 검사를 만나서 출석 일자나 조율 뭐 이런 걸 조율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조율할 수도 있는데 특별 검사는 명칭은 검사지만 사실은 위상은 검찰총장이다. 그렇죠. 예. 적어도 여기에 그렇죠. 있어서는 예. 검찰총장이라고 봐야죠. 예리한 더더욱,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사과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윤석열 욕하지 마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거 봐, 내가 바로 했잖아. 바로 가봤잖아요. 이제 본색 드러내냐고 욕 엄청 많아.